하지 않을까 그 부분 상당히 걱정했는데 또 어제도 보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어제는 또 선물도 엄청 샀더라고요. 외국인 매수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최근에 원화 약세 구간입니다. 오늘도 1,400원 위로 이제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면 보통은 우리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주식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일 때 환 차익까지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돈들이 더욱더 이제 들어가는 경우고, 보통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국가의 통화가 이 약세를 보이려고 한다라면 생각보다 이제 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조금 줄이거나 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은 약간 특징적인 그런 과거의 이제 전통적인 흐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작년도 상반기의 흐름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20년 동안 추석 연휴 직전에 우리 수익률과 그다음에 연휴 직후에 거래일의 평균 수익률을 한번 보고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준비된 표를 한번 봐주시면 추석 연휴 전 일주일 동안에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은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해가 있고 많이 빠진 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0.4%라면 아주 의미 있는 큰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또 들고 넘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연휴 직후 첫 거래일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0.3%로 수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추석 전에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4분기 그리고 추석 이후의 흐름, 외국인의 최근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이 빨간색 구간의 왼쪽 부분입니다. 두 개의 빨간색 구간 중에 왼쪽 구간인데, 그때도 보시면 검은색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원화의 약세 흐름입니다. 원화의 약세 흐름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파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앞에 21년도, 22년도 여기 앞쪽의 그림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초의 상반기를 보면 원화가 약세로 검은색 그래프 환율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샀네요, 네,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그와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서도 최근에도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1,400원 위로 오늘도 다시 좀 올라가면서 약간 원화 약세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이제 자금 중에 패시브 자금이 있고 액티브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냥 비중대로 쭉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패시브적인 자금이라고 본다면, 액티브 자금은요, 그 시총대로 그냥 골고루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장에서 성장이 잘 나오는 쪽,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이런 부분들을 섹터와 종목들을 골라서 그들을 몇몇을 사는 자금들을 우리가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자금은 패시브 자금들이 아니라 액티브 자금이다 보니까 액티브 자금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서는 약간 약세로 인해서 약간 환 손실이 좀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섹터와 종목에서 더 많은 수익을 지금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환율과 최근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을 주로 사고 이 지속성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가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섹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업종은 수개월간 산업재와 IT 섹터 두 개의 업종으로 주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상반기에도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산업재 섹터 쪽, 그다음에 IT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유사한 부분이 최근에도 섹터를 선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들어온 자금들은요,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부분은 검은색 그래프는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고요. 빨간색은 수급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림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근에 사고 있던 업종을 연속적으로 계속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도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고, 오른쪽 끝을 보시면 지금도 비슷한 성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돈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섹터가 여러 섹터들이 있지만 산업재 섹터, IT 섹터 쪽으로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추석 전에 만약에 뭐 셧다운 이슈라든지요, 아니면 추석 연휴 직후에도 뭐 셧다운 이슈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인들의 자금의 연속성은 이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은요, 3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직후는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3분기 실적 호전 업종으로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잠깐만 좀 끊고 갈게요. 네. 정리 좀 하고. 사실은 원화가 1,400원 위로 이렇게 우리가 상승, 약세로 갈 국면은 사실인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죠? 네네네네. 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의 마무리가 덜 되고 이런 것 때문인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받지 않았고, 받지 않는 이유들까지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연휴 이후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는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결국 이제 실적의 포커스라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프닝에서 연휴 지나면 이제 실적이 중요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느 쪽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관련해서 하는 게 뭐냐, 이제 그 얘기가 포인트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산업재와 IT를 사는 이유가 네.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연속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섹터 내에서도 종목 단으로 이렇게 좀 분해를 해본다면, 산업재 섹터라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기계, 조선, 방산 이런 쪽을 우리가 산업재 섹터라고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지금 방산 관련된 업종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또 미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트럼프도 좀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사일 생산을 독려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뭐 여전한 가운데 방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조선도 오늘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산업재에서는 이들의 컨센서스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IT는 요즘 뭐 반도체 IT 빼놓고는 사실은 이야기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뭐 업황이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에 3분기 실적 시즌에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믿을 건 실적이다. 어떤 기업이 좋아지느냐, 어떤 섹터가 개선되느냐, 그걸 이제 표로서 보여주신 거고요. 실적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와 플러스로 또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섹터, 종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 석유화학. 예, 세상 관심 없는, 역시나 우리 팀장님은 남들과 다른 시각, 그죠? 석유화학을 보자. 예, 궁금한데요. 그 얘기랑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가야겠습니다. 시간상. 네, 이 오늘 석유화학 네. 정유를 선택한 이유는 네. 앞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과 그다음에 예. 실적 호전이 약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오늘 정유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별로 뭐 관심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또 공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도 이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설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급망이 약간 이슈가 생길 수 있겠네라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유가라든지 이러한 정제 마진 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제 마진과 유가는 거의 좀 유사한 성격을 좀 나타내면서 움직인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근에 민간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라든지 가동률을 지금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쪽에서는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쪽에서도 약간 공급 이슈가 좀 줄어들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지가 좀 핵심 포인트이긴 한데 23년, 24년까지 증설이 좀 이루어지다가 올해를 분기점으로 해서 증설은 많이 이제 꺾이는 피크아웃이 온다 정도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최근 몇 주 동안 정제 마진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없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유주는 뭐 다들 관심이 크게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정유주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S-오일을 좀 눈여겨보자고 하셨는데요. 네, S-오일에 대한 코멘트 한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S-오일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별로였는데 정제 마진 강세 구간에서는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샤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중국발 석유화학의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27년도에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도 괜찮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PBR 밴드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PBR 1배 정도까지 노리는 전략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75,000원으로 주셨고요. 현재 주가는 62,400원인데요. 75,000원으로. 같이 접근해서 보면 세상 관심 없을 때 사야 된다니까요. 근데 관심 좀 있네. S-오일은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죠? 항상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읽어내는 우리 민재기 팀장님의 관심이셨고요. KB증권 프라임크롭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약간 관망 모드로 들어갔는데요. 특이한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공격적이진 않지만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장을 뒷받침하고요. 앞서 민재기 팀장님 한 것처럼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시장 공감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